자, 어셔거나 기재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라이팅 수업을 들으실 때 반드시 라이팅 숙제를 내야 될 텐데, 라이팅이나 스피킹 숙제를 낼 때는 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부 도우미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라이팅 연습을 누를게요. 누르시고 난 다음에 글쓰기를 누릅니다. 글쓰기를 누르면 독립형과 통합형이 나눠져 있고요. 이 중에서 독립형이 나와 있는 거에서 0번부터라고 하지만 0번은 누르지 마세요. 번호 1번부터 그 이하 선생님들께서 배정해 주시는 번호가 있을 겁니다. 그 번호를 눌러주시고 넥스트 눌러주시면 시험 환경과 똑같은 환경이 구현될 텐데 시간은 30분 똑같이 알아서 갑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내용들을 쭉 적어주시면 자, 내용을 적었다고 칩시다. 하고 나서 여러분들 시간 채우고 난 뒤에 자, 넥스트를 누를게요. 자, 다음 갈게요. 자, 그렇게 되면 에세이 연습을 들어가게 되면 방금 쓴 글이 하나 나와 있죠. 그쵸? 1월 3일 오늘 날짜로.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변이 하나 더 적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만 넘겨뒀다고 해서 첨삭을 받아주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가장 기본적인 걸 먼저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 스스로 걸러낼 때 몰라서 하는 것과 아는데 실수한 것과를 구별을 시켜야 돼요. 몰라서 한 거는 첨삭 대상이 되지만 아는 거 실수한 거는 선생님들이 아무리 잡아준다 한들 여러분들이 스스로 첨삭하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아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자가 첨삭이 있는데 자, 두 번째는 자가 첨삭이에요. 글을 쓰고 난 뒤에 밑에 보면 답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펜 첨삭 답변이 있어요. 스피킹 첨삭 답변과 루브릭은 여러분들이 쓰는 게 아닙니다. 펜 첨삭 답변을 누르고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냥 첨삭을 진행시키는 걸 누르시면 자, 방금 여러분들이 썼던 글이 다시 한번 뜨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들 중에서 뭔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자, 여기 지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다가 놓고 여러분들이 Alt키만 누르면 돼요. 지금 나와 있는 거요. ALT 스페이스바 왼쪽에 있는 거죠. Alt키 누르면 뜨죠. 자, 여기에다가 내가 봤을 때 나 스펠링이 돈이 아니고 도낫으로 쓰는 게 나을 뻔했다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뭔가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 기본적인 스펠링 체크는 여기서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시제 틀린 거 잡아내야 돼요. 수와 인칭 틀린 거. 이 정도는 무조건 잡아내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잡아내지 못했다면 그냥 그건 몰라서 틀린 거이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 실력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수했던 것들을 모두 다 잡아드리시기 바랍니다. 시험 시간 동안에는 모자라서 그렇다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실수하고 있다면 그건 아니에요. 자, 다 끝났으면 맨 마지막에 완료를 눌러주세요. 저장되고 난 뒤엔 밑으로 내려가면 자, 여기에 앤서리 하나 붙게 되죠. 자, 그 앤서리에 나와 있는 것이 보면 방금 첨삭한 내용까지 붙게 돼요. 자, 작성자도 본인이고 거기에 대해서 참석자도 본인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앤서 첫 번째 것이 달려있지 않으면 아무도 여러분들 건 첨삭해주지 않아요. 자, 왜냐면 스스로 먼저 걸러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첨삭받을 준비가 된 사람들만 첨삭해줍니다. 자, 그랬을 경우엔 여러분들한테 어떤 첨삭이 달리냐면 자,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와요. 첫 번째 거는 자, 루브릭. 여러분들의 점수가 대략 몇 점 정도 나올 겁니다. 라고 선생님들께서 평가를 해주실 거예요. 자, 두 번째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첨삭이죠. 무엇이 틀렸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뒤따라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첨삭도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로직을 따르느냐, 컨텐츠냐, 아니면 익스프레션이냐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수업 내용들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생각하셔야 될 것은 익스프레션 쪽에 나와 있는 것, 즉 기본적인 문법과 그리고 문장 센텐스 관련된 것들을 주로 다 고쳐줄 겁니다. 관사 포함해서. 하지만 컨텐츠, 로직 관련돼서는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로직 관련돼서 여기서 설명을 했을 경우에 첨삭을 하시는 분들이 첨삭을 할 때 일반 선생님들, 담당 강사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것과 로직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선생님들이 또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장 갔을 때 30점 만점을 받는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예요. 바디를 하나만 잡는 사람도 있고 바디 두 개를 잡는 사람이 있고 꼭 세 개 이상을 잡으라는 사람이 있어요. 총 5문단을 적어야 된다고 했을 경우에 학생들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바디 두 개에서 총 4개 정도에서 마무리 짓는 경우가 많죠. 인트로와 컨클루전 뒤로 붙이고 앞뒤로 붙이고. 자, 근데 이렇게 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나중엔 여기서 쓸데없는 싸움이 붙게 돼요. 쓸데없는 분쟁을 아예 애초에 방지하기 위해서 컨텐츠, 로직 관련된 것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로직 관련된 건 선생님들과 함께 수업 시간에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첨삭이 끝났죠. 끝이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스텝이 끝났어요. 정리해 볼게요. 현재까지 정리합니다. 자, 자기가 스스로 첨삭을 하고 그리고 난 자기가 스스로 글을 쓰고 그리고 스스로 자가 첨삭을 한 뒤에 뒤로 들어가는 것은 자, 채점이 뜨는데 이게 이제 루브릭 세 번째 그리고 나서 네 번째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첨삭이 나와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마무리 지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첨삭받은 내용을 어디로 가냐면 자, 라이팅 수업 게시판으로 갑니다. 수업 정리로 들어가서 자, 여러분들 중에 지금까지 잘했던 학생 중에 이상현이라는 학생을 한번 샘플을 잡아볼게요.
자, 이 학생 걸 치면 여러분들이 어떤 거 눌러도 좋아요. 이 친구 점수 잘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 친구는 수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요. 수업에서의 정리와 오답 노트에서의 정리를. 자, 깔끔하게 해줍니다. 원래 했었던 것들, 잘 된 문장과 잘못된 문장을 두 가지로 적어야 돼요. 본인이 잘못했던 것들을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잘 된 거, 옳은 걸 두 가지를 같이 적어둡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둬야 여러분들이 공부했다는 게 티가 나니까. 첨삭을 받고 난 뒤에 첨삭 내용. 자, 이 친구는 지금 수업 정리와 오답 노트로 적었는데, 오답 노트가 여러분들한테는 에세이 첨삭당했을 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답 노트 옆에 가로치고 첨삭이라고 쓰고 위에다 수업 내용, 그날 어떤 수업을 정리했는지 수업 내용과 그 다음에 오답 노트를 두 가지를 정리하고 나면 매일마다 이런 것이 쌓이면 이 친구는 많이 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내용을 따라 주시면 이 내용을 근거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추려서 담당 선생님이 시험을 볼 거예요. 시험 보고 난 다음에 그 시험 내용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고 꾸준히 잘 시험을 볼 수 있는 정도가 실력이 된다면 그럼 실력은 나중에 많이 늘게 됩니다. 당연히 되는 게임 합시다. 괜히 쓸데없이 뭔가를 획기적인 걸 바라지 말고 방금과 같은 스텝으로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일단 본인이 먼저 라이팅을 써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본인이 스스로 것을 첨삭을 합니다. 첨삭을 하고 난 뒤에 나중에 그 뒤에 선생님들께서 첨삭을 두 번에 첨삭을 해주는데 첫 번째 건 점수를 매겨주는 거, 그리고 본인이 어디에서 문제가 있다는 걸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러프하게. 두 번째는 문법에서 문장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 테니까 파악을 하고 난 뒤에, 자, 여러분들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수업 정리로 들어가서 아까 얘기했죠? 두 가지를 적어야 된다고. 첫 번째는 그날 수업에 뭘 했느냐, 다음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의 오답 노트가 있느냐를 한번 쭉 정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 다 암기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시험을 볼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에서 꼭 통과해서 꾸준히 쌓아두면 또 시험이지만 여러분들 실력 자체가 늘게 되니까 반드시 잘 따라주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라이팅이었어요. 스피킹은 별도로 하겠습니다.